물러기는 것. 범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헌법을 위반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헌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헌법을 위반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요게 6.15 선언에 해당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헌법은 즉 살인을 한다든지 도피를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헌법은 크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할 때는 제일 처음에 맨 처음엔 저게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 멍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게 헌법 위반이고 그래서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바로 6.15 선언을 합니까? 6.15 선언은 딱 떨어지자마자 야 이건 헌법 위반이다라고 딱 치고 나온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한 5명 많지가 않아요. 그 축제 무대에 휩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밤에 신화 찍어놓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반역이구나 하는데 알아차리는데 한 몇 년 걸렸다. 그러니까 이 헌법을 도둑맞기가 참 쉽다. 이런 이 더골 대통령 후임으로 대통령 됐다가 오래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뽕삐도 대통령 한 말. 정치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고 정상배는 자신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이 명언이죠. 정치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정상배는 자신을 위해서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여기에 정치가의 이승만을 넣고 정상배에 김대중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승만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김대중은 자신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에드먼드 버크의 이야기가 명언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로서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 과거의 얽매이면 미래가 손해롭다. 악을 너무 미워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 적게 좋아하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다가 보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 애국운동하는 분들한테 이 이념 전쟁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이념 전쟁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적개심이나 애국심은旺盛한데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약해집니다. 여기에 모범이 되는 여기에 말하자면 어떤 교훈적인 사람이죠. 그게 레이건 대통령이죠. 레이건은 이념 전쟁을 하면서도 항상 유머를 유지하고 인간들을 유지하고 능력함을 유지하고 너그러움을 유지한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레이건이 참 좋아집니다. 약자의 양보, 약한 사람이 양보하는 것은 겁쟁이의 양보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양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약자가 양보를 하는 것은 누구와 보든지 이것은 겁쟁이가 되어가지고 굴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스마르크는 또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는 정확한 과학이 아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정치를 정의할 때 우리가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이 비스마르크가 한 말입니다. 정치는 과학이 아니다. 그러나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2012년을 전망을 할 때 이것을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수학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경제와 정치는 인간의 마음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인간의 마음을 객관화시켜서 수치화할 수 있는 아직 과학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치는 해야 되는데 그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한 법위 안에서 베스트를 다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현실을 딛고 있으니까 꿈을 꿀 수는 없어요. 꿈을 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의 한국에 살면서 이분이 그 마음이야 얼마나 링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적으로 그리고 최량으로 최선으로 이렇게 얽어가지고 그 가능성 속에서 베스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가능성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된다. 가능성. 그러나 이 가능성의 예술이란 말은 참으로 이 정치라는 직업을 잘 정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최선을 지향을 해야 된다. 최선을 지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술적 경제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냐? 인간이다. 정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 변화무쌍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 특히 올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항상 대통령이 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을 평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정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 많은 가운데서 많은 다수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공동선을 만들어내는 직업이니까 이것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욕 먹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그건 정치를 그만둬야 되죠. 정치라는 것은 상당 부분 욕을 먹어가면서 가능성의 예술로서 그 현실적인 조건 하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그렇게 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인생 또한 끝이 우리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가능성의 예술의 한 표본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퀴신저라는 사람은 유머 감각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명인이 되는 것이 하나 좋은 점이 있는데, 저녁 파티 자리에서 내가 만약 사람들을 지겹게 만들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처럼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한 1시간쯤 강연을 하는데, 제가 아주 대통령 같은 데는 여기 듣는 사람이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저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구나 해가지고 자기 탓을 한다는 거예요. 갈프전에서 그 지휘관을 했던 슈왈츠보그라는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출세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하면은 어딜 가서 별 웃었지도 않은 농담을 했더니 잘 웃어주더라고요. 미국 영화감독 중에 스탈리 쿠비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국은 깡패처럼 행동하고 소국은 장녀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하여튼 큰 나라는 무조건 깡패처럼 행동하고 작은 나라는 장녀처럼 행동한다.